안녕하세요, 미르입니다. 오늘은 독서 노트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의 지식이나 일반 상식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나 번스의 밀크맨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독서 노트를 쓴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작가가 소설 속에서 현실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북아일랜드와 영국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세계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소설을 바탕으로 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아는 걸 좋아하거든요. 소설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가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은 소설이야말로 굉장히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뉴스나 어떤 신문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는 어떤 개인의 구체적인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밀크맨을 읽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밀크맨을 읽기 전에는 북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 나니까 아일랜드 공화국이 따로 있고 북아일랜드가 따로 있고 북아일랜드는 아직 영국에서 독립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온갖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정식 명칭을 보시면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거든요. 그래서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오랜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이게 아일랜드 지도예요. 제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북아일랜드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화국의 수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블린이고요. 북아일랜드는 벨파스트라는 지역이 이제 수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리에 약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게 가끔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형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좀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역사를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종교적 갈등이나 민족 갈등은 이제 16세기부터 헨리 8세 시대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놨고요. 그 당시에 아일랜드 북부 토착민들은 카톨릭교를 믿고 있었는데 영국의 신교도, 성공회라고 불리는 신교도들을 이주시켜서 또 종교를 통해서 식민지화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계속 독립전쟁이나 종교전쟁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의 책을 읽으면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이 분쟁이 아마 70년대에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벨파스트 지역에 어떤 그 신교도와 구교도 거주 지역을 분리하는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피스라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우리 구역에 넘어오지 말라고 금을 그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반도 DMZ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벽으로도 꼽혔다고 합니다. 1972년에 이제 북아일랜드 대리라는 지역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던 비무장 카톨릭 교도에게 영국군이 발표를 해서 14명의 사망자와 13명의 중상자를 낸 유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이제 광주 민주항쟁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U2라는 밴드가 Sunday Bloody Sunday를 통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U2가 한국에 내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대담 같은 걸 하기도 했었죠. 알면 알수록 그 북아일랜드 지역과 한국의 어떤 분단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소설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일랜드 공화국은 독립을 했는데 북아일랜드는 왜 독립을 못했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발견한 좀 단편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영국
신교도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북아일랜드에는. 현재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20% 사람만이 자신은 아일랜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80%는 영국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독립이 좀 어렵고 그 아일랜드 공화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라도 먼저 독립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아일랜드 백스탑이라는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퇴를 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습니다. 이 백스탑이라는 거는 이제 야구 테니스장의 공을 막는 그물이라는 건데요. 이제 현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이제 국경이 없죠. 근데 영국이 만약에 EU를 탈퇴를 하면 출입국 관리라든지 통관 검역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북아일랜드에 사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내 나라에 가는데 내가 여권이 필요하고 내 나라에 내가 내 물건을 팔러 가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야 되고 뭐 세관 검역 같은 것도 까다롭게 해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불만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불만이 폭력적으로 번져서 민족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아일랜드의 물건의 33%가 아일랜드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한 권을 읽고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물론 소설은 이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한 소녀의 이야기고 스토커를 심하게 당하는 소녀의 이야기고 자기가 스토커를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관하고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방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들어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소설인데 심각하기도 심각한 장면도 있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부분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을 가지고 되게 독서 토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뭐 키워드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소설에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는데 왜 등장하지 않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 이 소설의 키워드를 좀 정리해보면 폭력, 가부장사회, 피해망상, 뭐 피해자의 당사자성, 수치심, 고통, 증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딱 첫 문장만 보고 책을 고르는 편이에요. 좀 충격적이죠. 역사를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와닿게